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히가시노 게이코는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소설책도 잘 아실 겁니다. 무척이나 감동적인 스토리로 알려져 있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죠. 저도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아직 안 봤는데, 소설이든 영화든 안 봤는데, 일단 히가시노 게이코의 편지라는 작품을 이번에 좀 읽게 됐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 사실은 히가시노 게이코의 바로 일전에 리뷰를 남겨드렸지만, 방황하는 칼라를 읽고 게이코의 다른 소설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히가시노의 작품, 게이코의 작품들은 크게 나누면 추리소설류나 감동물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곤 합니다. 뛰어난 추리소설 작가로만 규정하기에는 그가 쓴 감동적인 작품들 또한 아주 빼어난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 작품 또한 후자인 감동물류에 속할 겁니다. 이 책은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사놓았지만 아직까지 제 책장에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골라 집었던 게이코의 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이 다분히 실망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나름 추리소설의 장르에 포함시키는 방황하는 칼라를 읽고는 다시금 게이코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나쁘지 않은 작가네, 잘 읽혀. 뮤스와는 또 다른 맛이 있는 작가네. 무엇보다 특히나 기요무스의 소설들 읽어내면서 잘 읽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뛰어난 투서가의 재능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저한테 잘 읽히는 글이란 쉬운 단어로 쓴 글, 깊이가 없는 글이라는 편견이 되게 강했었어요. 쉽게만 쓰면 잘 읽히겠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물론 뮤소가 그 편견을 완전히 깨줬죠.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게 아니라면 사람들한테 잘 읽히는 글을 쓰는 게 더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요즘입니다. 게이코의 추천 작품들을 딱 검색해 보면서 어느 블로그에선가 편지, 이 책을 1순위로 꼽은 글을 봤어요. 이유를 감동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떤 소설이길래 그렇게 감동적이고 1위로 꼽았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추리소설은 보통 살인사건이 일어나기에 깨름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방황하는 칼날 또한 초반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폭행이라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게이코의 다음 작품은 깨름칙한 기분보다는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편지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더 명절 때 깨름칙한 것보다는 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몽글몽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선택한 편지 초반부에 추요키라는 이제 인물이 남동생인 나오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유해 보이고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을 터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할머니를 살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야말로 우발적인 살인사건. 아니, 감동적이라며. 그래서 제가 저희 의도와는 반대로 처음부터 살인사건과 마주치자 사실 소설에 대해서 약간 흥미가 떨어졌어요. 뭐야, 그래도 읽어보자, 명절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사실 편지는 짐작하시겠지만 주로 수감된 추요키가 남동생한테 매달 한 번씩 쓰는 형태입니다. 초반부에는 남동생 나오키도 형에게 답장을 보내지만 살인마 동생이란 이유만으로 학교에서도 왕따나 다름없는 취급받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해온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형의 일이 밝혀져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됩니다. 형은 언제나 자신에게, 나오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도 꿋꿋이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나오키는 이제 통신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신대학교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가서 직접 직강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되고 우연찮게 노래방을 같이 가게 된 날, 친구들은 나오키의 노래 실력에 혀를 내두릅니다. 노래방에 처음 가본 나오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마성의 보이스를 나오키는 타고난 것입니다. 마침 그 친구들은 밴드를 하고 있었고 다음날 바로 밴드의 일원이 됩니다. 나오키의 보컬로 나름 유명세를 이제 치른 밴드의 어느 날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데뷔를 조건으로 컨택을 해옵니다. 나오키의 인생이 바뀐 두근두근 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알지 못할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로써 나오키의 인생에 또 해가 뜨는구나, 약간 성공 스토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키가
엄청 유명한 밴드가 되면서 또 오히려 그의 그 살인마 형이 처음엔 이슈가 되지만 그거를 또 이겨낸 스토리겠구나.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하고 저도 되게 설레면서 기뻤어요. 그런데 현실은 역시나 소설과 같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소설인데도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나오키의 배경을 알게 되었고 나오키를 제외하지 않고는 데뷔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오키는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제발로 밴드를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키는 또 현실에 좌절하면서도 통신대학교에서 어엿한 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5대5 미팅을 나가게 되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고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오키와 그 여자는 서로에게 강렬하게 이끌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나오키는 그동안 당한 일들이 많아서 형의 존재를 숨기게 됩니다. 부모 친척이 없고 형제도 없는 혼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에서 나오키와의 만남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로써 사랑하는 여자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통신대학교를 갈 때지만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에서 마주친 유미코라는 여자는 예전부터 나오키 곁을 맴돕니다. 맨 처음 유미코를 봤을 때부터 나오키는 유미코가 별로였습니다. 회사 통근버스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나오키의 눈빛을 눈치챈 유미코의 눈빛을 눈치챈 나오키였지만 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유미코가 자신의 나오키의 눈에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내치는 나오키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오키의 주변을 맴도는 게 유미코였습니다. 부잣집 여자와의 그 슬픈 사랑 이야기, 그렇게 헤어진 나오키는 극도의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미코는 곁에 있습니다. 유미코는 자신의 아버지가 도박으로 빚을 져서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사채로부터 쫓기기까지 하고 있는 처지였다. 나도 별다를 게 없는 처지다 라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둘은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나오키가 전자제품 회사로 입사하게 되면서 나오키는 이제 형을 완전히 잊고 지냅니다. 매번 자신에게 편지가 오지만 받기만 하고 답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편지를 받지 않기 위해 이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유미코가 형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마치 유미코가 나오키인 척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화가 엄청 나서 유미코와 주고받은 유미코를 찾아가지만 유미코는 형하고 주고받았던 편지를 나오키에게 전달해 줍니다. 형의 편지에는 동생이 있어 힘이 된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나오키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형을 자신보다도 잘 챙겨주는 유미코와 나오키는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미키라는 딸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유미코의 내조대로 형에게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오키는 비로소 행복을 찾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역시나 나오키를 찾아옵니다. 정근을 와서 아무도 나오키의 과거를 모르고 평화롭게 지내던 시기도 잠시 전에서 동료가 다시 나오키가 있던 사업장으로 정근을 오게 되면서 나오키의 과거는 널리 퍼지게 됩니다. 결국 딸 미키마저도 왕따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나오키는 너무 화가 납니다. 자신은 괜찮지만 딸 미키마저도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나오키는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간의 힘들었던 일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모두 털어놓고 이제 내 가족들을 위해 살아야겠으니 형이 다시는 자신과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전 밴드 동료가 나오키에게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 데뷔는 했지만 이렇다 할 유명세를 얻지 못한 밴드 동료는 이제 교도소 위문 콘서트를 하고 있었고 나오키의 형이 있는 교도소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나오키가 생각나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나오키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장님과 퇴사 직전에 얘기하는 도중에 항상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자신과 직면하게 되죠. 나만 억울하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피해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오키는 형이 살해했던 할머니의 집에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지난 10년간 형이 매달 빼놓지 않고 보낸 사죄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키가 연락을 끊자고 했던 그 편지를 받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도 읽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그러니까 추요키, 그 나오키 형 추요키 자신이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동생과 피해자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된다 라고 밝히는 내용입니다. 나오키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그리고 밴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위문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교도소 위문 콘서트 날 유독 긴장하는 나오키와 저기 건너편에 앉아있는 형 추요키의 눈이 마주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역자 후기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히가시노 게이코 저자인 히가시노 게이코는 스스로도 답을 내지 못하는 내용을 소설로 쓴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살인자의 가족은 본인이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건 잘못된 것일까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죄를 하는 것은 정말 양심의 가책을 줄이기 위한 행위일까요? 막상 소설을 요약하고 나니 어디서 많이 본 신파 이야기? 사실 중간에 사실 부잣집 딸도 등장하니 같기도 하지만 꽤나 실제로 읽고 나면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게이코를 그냥 막 무식하게 작품을 찍어내는 다작 작가로만 생각을 이제까지 해왔었는데 이 소설을 보고 나서 히가시노 게이코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따스함,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나 무척이나 기쁩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 작품은 게이코의 또 하나의 감동 물류,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게이코의 따스한 마음속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